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인남입니다. 네, 오늘도 테슬라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영상 올리면서 구독자분들이 많이 증가를 하셨는데, 네, 이렇게 웹페이지 하나 띄워놓고 나불나불 되는 게 제 유튜브 컨텐츠의 95% 이상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영상을 찍긴 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는 않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구독을 취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 계속 좀 들려드릴 예정이니까. 네, 오늘 들려드릴 소식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소식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한 3일 정도 써보고 그리고 다른 소식 같은 것도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네, 첫 번째 소식,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PP 주차랑 키팝을 이용한 앞뒤로 운용하는 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근데 예외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델 S, 모델 X를 타시는 분들 중에 21년식 이후가 아닌, 그러니까 리프레시가 아닌 그 전에 레이븐 모델, 그 이전 모델은 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할리데이 업데이트를 받더라도 PP 주차랑 이 키팝을 통해서 앞뒤로 가는 거, 블루투스 연결만으로 앞뒤로 가는 게 모두 가능하다. 야, 그러면은 구형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좋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레이븐 이전 모델 차량에는 이 액추얼리 스마트 서먼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쉬운 일이죠. 그러니까 액추얼리 스마트 서먼이 들어가게 되면은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무조건 강제화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델 S 하이랜드부터는 또 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없어요. 근데 구형 같은 경우 액추얼리 스마트 서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아직도 예 아니요 선택할 수 있게 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 지금 업데이트를 하면은 난 PP 주차랑 이 키팝을 통해서 앞뒤로 이렇게 빼는 거 못 쓸 거니까 난 업데이트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자가 만약에 레이븐이다, 그 이전 모델 S, 모델 X다 하시면은 받으셔서 업데이트 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까 릴리즈 노트에 액추얼리 스마트 서먼 ASS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싶습니다. 나쁘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니까, 아니면은 우선순위가 좀 밀렸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FSD EAP 중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PP 주차를 쓸 수 있다는 거, 참 우픈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참 아쉬운 얘기고요. 그래도 다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세요. 야, 전익남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 액추얼리 스마트 서먼 했을 때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얘가 강제가 돼 있어도 PP 주차가 안 되기는 해. 하지만 이 스마트 서먼 앞뒤로 가는 거 이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가오가 좀 떨어지지만, 근데 이게 가오만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좀 웃긴 게, 비전 기반 자동 주차를 하게 되면은 스토퍼를 인식해서 스토퍼를 넘어서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같은데 자동 주차가 아니라 제가 먼저 타 밖으로 나와서 이제 앱을 통해서 뒤로 넣으려는 기능을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스토퍼를 벽처럼 인식을 해서 스토퍼 뒤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차 뒤끝이 스토퍼 쪽까지만 가는 거예요. 스토퍼에 안 닿게, 벽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대로 집어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게, 우리나라에는 주차장이 좁은 지하 주차장이 많이 있고 주차장이 부족한 곳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 겪었습니다. 또 연말이고 회식도 많으니까 갔는데 주차장이 너무 좁아요. 자리가 있는데 이거는 PP 주차하면 딱인 곳, 옆에 앞에 또 큰 서퍼티지가 한 대 딱 있고, 야, 이거는 주차하면 내가 못 내릴 것 같다 해서 집어 넣으려고 했죠. 그런데 범퍼가 스토퍼 앞에 가기 전에 멈춰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 차만 살짝 튀어나와 있는 상황.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지하 주차장이니까 GPS로 튄다. 제가 전 영상에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그거를 또 겪으니까 참, 이게 PP 주차였으면은 이럴 일이 없었는데, 야, 참. 액추얼리 스마트 서먼 그렇다고 막 쓸 일이, 청라 코스트코 갈 거 말고는 그렇게 막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또 복잡한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사람이 간사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얘기고, 다만 여기 보시면 아셔야 될 게, 이게 레디 돼서 2달 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제 커밍 순이라고, 액추얼리 스마트 서먼이 업데이트 되면서 곧 출시 예정인데,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없는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업데이트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2달 전이니까
생각보다 빠르게 또 구현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를 끈 상태에서도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을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집 나간 PP 주차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이 키팝을 통해서 앞뒤 전진하는 거 이것도 들어올 겁니다. 왜 말씀드렸죠? 이 딱 두 가지가 컨티뉴어스 프레스 모드가 오프가 된 상태에서만 쓸 수 있다라는 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다른 나라 그냥 미국이라 찍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좁은 주차장에 이렇게 구겨놓고 이런 상황이 거의 없으니까 얘네들은 불편한 걸 모르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 유용한 건데 이런 거 보면 좀 현지화를 적당히 해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좀 노력 같은 걸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PP 주차를 못 쓰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거. 아무튼 간에 이것은 업데이트 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좀 천천히 좀 기다려 보시고, 만약에 난 PP 주차 그리고 힙합을 통해서 앞뒤에 하는 거 이거 못 쓰면은 난 진짜 큰일 난다 하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하지 마시길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잠수함 패치처럼 업데이트 된 것 중 하나가 신호등이랑 인식하는 그런 것들인데, 오토파일럿이 켜진 상태에서 가다가 신호등이 만약에 빨간불 켰어요. 그러면 거기에 사인에 맞춰서 멈춘다거나 이런 조작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업데이트가 언제 될 것인가? 저는 생각보다 빠르게 좀 올 것이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 이거 몰랐는데 EAP에 들어간 줄 알았는데 FSD는 가야 들어오더라고요. 신호등을 인식해가지고 오토파일럿을 멈추고 그리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FSD부터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이거를 가지고 뭐 FSD를 살까요 말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 많이 계세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자금 상황에 맞게 가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더구나 요새 달러화도 오르고 위안화도 오르고 그냥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 FSD나 EAP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기에 명확하게 답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면 개인마다 너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다만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테슬라 주주시였고 좀 수익을 보셨다, 지르십시오. 지르세요. 그럼 되지 않나? 네, 지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분 좋게. 그렇지 않다고 하시면은 굳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써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값어치를 해야지. 지금으로선 값어치를 안 해요. 나중에 값어치를 하지 않겠느냐? 그거는 어떻게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렇게 가격이 인상될 때는 좀 사인 같은 게 좀 있어 왔단 말이죠. 그런 거를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뭐 9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막 1500이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 이랬는데 1500 되면 진짜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개인적으로는 먼저 뭐 달러화가 올랐다, 뭐 위안화가 올랐다, 뭐 차를 먼저 주문하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FSD EAP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 교통신호등 전지판 주의 제어, 또 이제 중국산을 타시는 분들은 야 이거 들어와도 어차피 또 미국산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지금 미국산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 맞습니다만 그럼 유럽산에는 이게 빠져있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GB Full Self Driving Capability 해가지고 기본에 EAP에 추가로 해서 Traffic Light and Stop Sign Control이 써있죠. 네, 유럽에 되는 겁니다. 영국도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정작 이게 또 되지 않아요. 보면은 기본 버전 오토파일럿하고 뭐 EAP 써있는데 추후 교통 신호등 및 정지 표지판 인식하고 반응하는 것, 이게 빠져있다. 이거는 우리나라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미국산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산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왜냐면 중국산 차라고 중국의 규정을 따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규정은 유럽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먼저 실망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뭐 저번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연장선을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밖에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업데이트 소식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도착지의 날씨 이거 확인해 주는 거,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 뜹니다. 도착지 찍으면은 도착지 1도씨 네, 온도가 뜹니다. 이렇게 띄워주고 있고,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날씨 탭 오른쪽 상단에 보면 AQI 써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이제 온도 떠 있는 거 이거 누르면은 이렇게 선택지가 생겨요. 현재 지금 내가 위치한 곳의 날씨, 그리고 목적지의 날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안 된 게 아니라 업데이트가 된 게 맞아요. 네, 다만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거 외에 이제 강수량으로 보여준 이미지, 이거는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이거는
아톰도 업데이트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안 들어왔다는 것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죠. 왜냐면 이거는 그 외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근데 그 여기에 소스가 되는 외부 데이터가 미국에 있는 것을 쓸 수도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현지화가 좀 필요한 것들도 있고, 좀 이런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나라 결국에는 업데이트가 될 거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바일 앱 대시캠 뷰어인데 이거 뭐 다 아시죠? 이미 업데이트 하시고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제가 캡처한 거 찍어 볼게요. 보안 및 운전자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 블랙박스 뷰어라고 떴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그동안 이제 감시 모드 블랙박스, 야, 이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웠을까요? 기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테슬라가 지금 생각해보면요,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업데이트를 어떤 걸 할지 다 조사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를 찔끔찔끔 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기술적으로 뭐 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옛날이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수요가 있었던 것들. 왜냐면 이걸 한 번에 다 풀어주면은 그때는 뭔가 이제 막상 풀 게 없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뭐 기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렉이 걸리긴 하죠. 차량 통신해가지고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도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 시프트는 하이랜드 버전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됐고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다른 차량들에게도 뿌려질 거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착했을 때의 에너지, 이 부분 빠졌어요. 이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비게이션으로 도착지를 치셨습니까? 그러면 그 옆에 set arrival 에너지라고 해서 도착했을 때 내 에너지가 얼만큼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찍게 해줘요. 만약에 도착했을 때 50%가 남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미리 충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데 이게 빠졌고요. 그리고 도착지를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가는 경로에 있는 어떤 거를 찾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지방을 찍어놓고 가고 있는데 카페가 가고 싶단 말이죠. 카페를 찍으면은 미리 찍어놓은 도착지까지 갈 때 경로 안에 있는 카페를 검색해주는 거랑 내 주변에 있는 카페를 검색해주는 거랑 아예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업데이트 되는 거는 전자예요.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에 있는 것 중에 카페를 찾아줘. 그런 것들. 이게 우리나라 업데이트는 빠졌어요. 또 왜 빠졌을까? 이거는 충분히 넣어줄 법한데 아마 우리나라가 티맵도 쓰는 부분이 있어서 현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빠졌고요. 이제 비디오 업데이트인데 브라우저 부분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딱히 쓸만한 게 많지 않아요. 제가 저번에는 유튜브를 켜가지고, 근데 유튜브를 키면은 자동으로 유튜브 앱이 켜져가지고 꺼진 걸로 보이는데, 브라우저 안에서 영상을 돌릴 수 있는 툴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은 네이버 뭐 영상 그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틀어놓은 상태에서 하면은 음성은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컨트롤인데 이거 사용할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잘 되고 있는 거. 좌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뒤로 있는 스크롤 버튼 눌러서 가지고 조작하시면 되시고요. 그 밖에 마이너 업데이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볼만한 것들이라고 하면은 좀 이런 거. 이거는 중국산이랑 미국산이랑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토 스티어, 그러니까 이제 오토 파일럿이 활성화가 됐을 때 새로운 표시가 뜬다. 자동 차선 변경이 가능할 때. 근데 유럽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유럽의 규정에선 이런 게 있었고 미국 규정이 이런 게 없어가지고 미국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미국 차이도 넣어줘도 되지 않나 싶기는 한데 굳이 유럽산에만 넣었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예요. 색깔에 따라서 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빨간색이면은 안 되고 뭐 녹색이면 뭐 되고 좀 그런 부분 같은데, 이게 유럽산, 그러니까 모델 Y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중국산 차량들, 하이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오토파일럿을 킨 상태라고 하면은 이런 게 뜨실 거예요. 근데 미국산 차량들은 이런 게 안 떴을 겁니다.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 유럽만 되니까. 우리나라는 유럽의 기준을 준용하니까. 이런 거는 또 좋은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업데이트된, 소소하지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써있는데, 유튜브랑 넷플릭스 빨라졌어요. 와, 이번 거는 솔직히 진짜 빨라진 게 맞아요. 원래 업데이트 하면은 캐시 같은 게 다 날아가서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좀 빨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거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정말 부드럽게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마른 오징어도 짜면은 물이 나온다고,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정말 여기 프로그래머 하시는 분들 최적화하시느라 진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아톰 유저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많이 노력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아톰 쓰시는 차량들 전우님들 네,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업데이트된 것들은 뭐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스마트 서먼, 액츄얼리 스마트 서먼, 그리고 유럽과 미국의 이런 규정 같은 것들 차이, 그 밖에 제가 저번에 설명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웹페이지 띄워놓고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영상인데,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으면은 유튜브 영상 조회수 반응이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이것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찍을 수 있는 상황을 좀 최대한 좀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역시 우리나라의 이 신호등이라든지 FSD 업데이트가 되는 게 거의 끝판왕인데, 더구나 이제 제 차 미국산이니까 약간 좀 확신이 들어요. 요새는 이제 FSD가 들어오더라도 미국산이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제가 유튜버 분들을 좀 봤는데, 예전부터 테슬라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를 하신 분들은 이미 그 구형 미국산 차 다 파셨어요. 아니면은 모델 S, 모델 X 미국산을 타시든지 하는 분들. 그러니까 저처럼 20년식, 21년식 모델 3 미국산 타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걸 전화위복처럼 저는 이제 FSD 있는 구형 차니까, 와, 그럼 이거를 진짜 FS에 들어오면 컨텐츠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유튜버나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없지 않나? 없어진 것 같은데 더 좋은 차를 사가셔가지고 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런 거 보면 또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기회가 좀 와가지고 저도 이제 이 FSD에서 체감을 하고 이 제 경험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전기차 읽어준 남자 정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의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뵙도록 할 테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